자, 계약 해제 관련해서 문제 몇 개 더 볼 텐데 앞에 편집이 잘못된 거 가지고 교재도 잘못 편집이 돼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문제를 앞에서 했던 얘기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자, 편집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호받는 제3자라고 해서 자, 첫 번째 해제권 행사하기 전에 해제 전에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어떻다? 보호받는 제3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권리라고 하는 게 아까 이슈가 됐던 게 해제권 행사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마친 사람은 어떻다?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다. 이 대응에서 신축 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마친 사람, 가압류 집행한 사람, 이 사람도 보호받는 제3자. 이 두 가지가 좀 어려웠었고요. 아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도 있었죠? 문제 중에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요런 게 돼 있고 지금 교재가 잘못 편집이 돼 있었는데 이제 설명드리게 될 것이 자, 지금 이제 해제 후에 완전한 해제 후에 보호받는 사람은 자, 잘못되어 있는 거 정리하면 양립할 수 있는 법률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선의라고 하는 거. 양립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떻다? 선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췄을 때 보호받는 제3자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교재가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양립되지 아니한지 틀렸고 양립할 수 있는 이렇게 교재를 수정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해서 자, 그래서 어쩌다 아는 게 하나 발견돼 갖고 이제 난리를 치게 됩니다. 거봐, 내 말이 맞잖아. 해서 알았으니까 오늘 이제 좋겠네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원 나온 지 한 열흘째 되셨는데 드디어 말이 안 되는 거 하나 발견을 하고 나서 이 기쁨을 감출 길이 없어요. 자, 다시 가서 자, 요거는 지금 문제 구성할 때는 주로 이제 이슈가 왔던 것이 해제 전에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 이게 이제 주로 출제가 됐고, 지금 이 문제에서 지금 제가, 잘못된 건데, 양립할 수 없는, 하면 요거 안 돼요. 다시 정리하면, 양립할 수 있는, 양립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선의, 이런 두 가지가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이 해제 후에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맺은 사람은 어떻다? 보호받는 제3자가 되게 된다 해서 제가 교재 작업하면서 오타를 내놨어. 잘못 큰 부분인데 하여튼 요거 가지고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고지 해석하면 이런 식이죠. 요 예를 가지고 양립할 수 있는 얘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이렇게 가야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다 하십시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에게 X 부동산을 매도하게 됩니다. 갑이 매도를 하게 됩니다. 자, 한편 나중에 갑이 해제할 건데요. 해제권 행사하기 전에 을이 병과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해제권 행사 후에 병한테 소유권을 넘기게 되면 병은 전혀 어떻다?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왜? 양립할 수 없는 권리를 취득을 했으니까. 그래서 병은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아니, 갑도 소유권을 갖고 병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자, 요거는 이제 이 사람은 전혀 보호받을 이제 해제 후라고 전제를 깔고 설명드립니다. 자, 갑소유 X 부동산에서 을이라는 사람이, 지금 병한테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해서 지상권을 취득을 하게 해줍니다. 근데 지상권 설정한 시점 자체가 언제야? 해제 후, 해제권 행사한 후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그럼 해제권 행사 후에 병이 지상권을 취득을 했다. 그리고 병이 선이다. 몰랐다. 해제가 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상권 설정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양립할 수 있는 법률 관계를 가지게 됐고 선이이기 때문에 없다. 보호받는 제3자의 범주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래서 아까 PT도 잘못되어 있고 좀 이 문제, 설명은 문제가 없었는데 하여튼 교재가 잘못되어 있어서 요거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하겠고요. 그래서 양립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냐? 선의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어떻다?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이 된다. 이런 식의 주제. 해서 얘는 양립할 수 없는 나와버렸죠? 그러면 더 이상 어떻다? 뒤에 따져 물어. 선의하기를 따져 물을 것도 없이 보호받는 제3자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해서 하여튼 요 문제는 오늘 뭐 하나 수정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정확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건 알고 가야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주로 나오는 건 해제 후는 거의 안 나오고 해제 전을 가지고 주로 이슈를 삼는다.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해제 전에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춘 사람, 그 다음에 가압류 집행한 사람, 가등기를 한 사람, 그 다음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응해서 신축 건물을 매수한 사람, 이 사람은 보호받는 제3자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계약 해제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서 이행 불능 있게 나와 있죠. 그러면 매수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아까 이제 적어 있었죠. 비슷한 지문에 정기행위에 관련해서 정기행위도 일단은 해제권 행사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사표시 상대방에 도달하고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소급해서 무효가 될 것이다. 이번 질문 합의 해제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중요 쟁점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자 끄트머리 해제했을 때 끄트머리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차고 있다는 의사표시할 때 주요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오른편. 자, 그러면 계약의 상대방이 수인인 경우 전원에 대해서 계약 해제를 내려고 1인에 대해서 한 계약 해제의 효력은 없다라고 하는 거. 해제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합의 해제, 이자 가산 틀렸죠? 해서 합의 해제에 있어서는 해제권과 다르게 부당이득 반환할 때 이자의 지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 이제 나중에 문제 풀어가시다 보면 합의 해제라고 하는 건 무조건 찾아가셔야 돼요. 최근 문제에서 거의 도배하다시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 해제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슈 삼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별 의미 없어요. 도달하기만 하면 어떻다. 해제나 해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만 하면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한다. 장래돼서 이미 무효가 됐기 때문에 철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 토지 임대차에서 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할 수 있다. 별로 중요치 않고요. 저거 이제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세권에서 약정기간을,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전세권 설정자도 전세권자도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그럼 소멸 통고가 있게 되면 각 6개월 지났을 때 어떻다?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 봐야겠고요. 토지 임대차에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게 되면 임대인도 임차인도 그 해지를 통고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개월 후에 효력 발생하고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하게 되면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6일. 나중에 주임법, 상임법을 가서 보게 되면 묵시의 갱신, 법정 갱신 등과 관련해서 나오는 것이 임차인만 해지할 수 있고 3개월 후에 어떻다?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됐었죠. 자, 그 다음에 당사자 일방의 수인인 경우 1인에 대해서 해지권이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해지권이 소멸한다 해서 옳은 표현 큰 의미 없고요. 자, 답을 외우셔야 되지. 합의 해지라고 하는 거. 합의 해제에 있어서는 어떻다? 이자는 가할 필요가 없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합의 해제 가지고 이자, 손해배상 청구 얘기 나왔었고 그러면 이제 합의 해지에서도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이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논할 시력이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되게 까다로웠어요. 27회 때 해지 관련해서 이렇게 총론 파트에서는 거의 구성이 된 바가 없었어요. 16년 만에 임대차에서 해지를 논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거의 출제가 되지 않다가 해지가 나왔어. 근데 이 문제 전후로 계속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게 합의 해제라고 하는 거 요거 가지고 이자 가산할 필요가 없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 가지고 쟁점을 삼았었고요.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볼까요? 자, 합의 해제 30회 때 나왔던 문제.
자, 틀린 것을 고르시오. 계약을 합의 해제할 때, 자, 원상 회복에 대해서 반드시 약정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별 의미 없어요. 합의 해제는 지들 뜻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지, 뭘 하고 말고 활성되는 것은 아니다. 2번, 합의 해제된 경우, 뒤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지요? 그 다음에 합의 해지라고 해서 끝머리 또 나와 있다. 이자를 가산해야 된다. 틀렸죠? 아까 나왔던 문제 몇 회더라? 그거 문제 그대로 카피를 한 꼴이에요. 그래서 27회 때 이자, 계약이 합의 해지에서 이자 얘기해서 틀리게 뽑아냈었고요. 30회 때 문제에서도 바로 합의 해지 가지고 다 이자 얘기를 또 끌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외우자라고 자꾸 부탁을 드린 이유가 중간에 지문이 뭐가 나올지 알 수도 없고 사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아예 나중에 이제 이런 키워드 몇 개로 순서를 매겨가지고 아예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게 됩니다. 해서 우선 그 정도 해서 답은 3번. 자, 합의 해제, 계약의 합의 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변경을 가해서 승낙한 때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청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변경을 가한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청약 자체가 효력을 잃게 될 것이고 그 변경을 가한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 그 다음에 5번 합의 해제된 경우에도 아까 봤던 거죠. 자, 바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3자의 권리 관련해서 다시 앞에 했던 내용 정리해 볼까요? 해제 전에 새로운 법률 관계를 갖게 됐을 때 보호받는 제3자라고 하는 거 의미상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 그래서 나왔던 게 뭐가 있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람. 가장 기본이 되겠고 그 다음에 따로 외운 게 가압류 집행한 사람. 그 다음에 가등기를 한 사람. 그 다음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이런 애들이 보호받는 제3자의 대응.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응해서 신축 건물을 매수한 사람. 이걸 이제 틀리게 뽑아냅니다. 그래서 얘는 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해제 후 아까 삑살이 났던 파트 중에 하나죠. 해서 해제 후 자, 양립될 수 있는 법률 관계를 맺고 두 번째 선의였을 때 이때만 어떻다? 보호받는 제3자. 근데 이제 출제하는 기술을 보게 되면 해제 후는 딱 한 번 의의만 물어봐요. 아까 소유권 가질 수 없고 소유권 지상권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사안이 너무 복잡하니까 주로 해제 전에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맺은 것들이 아마도 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아까 가압류 집행한 사람, 가등기를 한 사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해지라는 주제 보셨고요. 자, 우선 여기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해제권 얘기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제권은 자 전체 그림상으로도 필요하고요. 정말 줄줄줄 꿰고 가셔야 되죠. 그래서 해제권 관련해서 간단히 정리하고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제권의 상대방 전원에 대해서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슈. 두 번째 아무 절차 없이 어떻다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 이행 불능하고요. 그 다음에 정기행위. 근데 우리 문제에서 이행 불능의 경우 해제권을 행사하려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던 것이고 정기행위도 최고 없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인데 정기행위에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지게 되면 해제권 행사를 안 해도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다고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정기행위든 이행 불능이든 일단 해제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해야지 어떻다 해제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 봤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두 개 체크하셨고 자, 주체고 상대방하고 자, 그 다음에 절차 보셨고
세 번째 이슈가 되는 거예요. 소급표 있다. 이건 너무 상식에 관한 부분이고요. 소급표 관련해서 얘는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문제로 연계되게 된다. 근데 바로 비교해서 취소권 행사의 경우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는 발생하지만은 바로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출제 이슈가 됐던 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였었죠. 이자까지 같이 어떻다 지급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건 안 나오고 항상 합의 해제라는 이 주제를 끌고 들으면서 합의 해제에 있어서는 어떻다 이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지금 이제 5년 동안 한 2문제 답을 뽑았던 주제가 되겠습니다. 합의 해지 얘기도 같이 가야 되죠. 해지라고 하는 것 뒤에서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요. 해지라고 하는 것, 장래효라고 하는 부분에서 해제와 달라지긴 하는데 역시 동일한 논리구조로 부당이득 반환 문제 하나 발생하게 될 테고요.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도 하나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근데 합의 해지라고 한다면 두 문제 나왔죠. 27회 30회 때 바로 이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자주 나오진 않지만 차고에 따른 의사표시와 비교해서 매도인이 해제했을 때 어떻다? 매수인은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제 자주 구성이 됐고 요거 지금 아까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호받는 제3자, 해제 전에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람, 가등기를 한 사람, 가압류 집행한 사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이런 사람들은 보호받는 제3자의 범주에 속하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 잘못되어 있었죠. 양립된 법률 관계를 갖고 이 내용을 몰랐던 선의 제3선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계약 해제 소급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된다 해서 양립할 수 있는이 돼야 되죠. 양립할 수 있는 법률 관계를 맺고 양립할 수 있는 법률 관계를 맺고 자 선이었을 때만 보호. 근데 얘는 사례를 만들기는 되게 곤란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거 뭐죠? 해제 전 이 얘기만 가지고 출제를 하더라도 다 문제를 답을 거의 다 풀 수 있게 세팅합니다. 아까 통계 보셨지만 7년 동안 한 번 나왔던 거 양립할 수 있는 법률 관계를 맺고 선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면 보호받는 제3자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 제일 부담스러운데 아예 종류를요. 아예 양립되는 네 가지를 아예 외우고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게 오히려 딱딱딱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과거의 문제 이런 것들도 온갖 사례가 있는데 자 이거 기계적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리는 취지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얘기 하나 가야 되죠. 자, 우리 앞에서 민법 통칙할 때 선의 제3자가 보호받느냐, 보호받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출제 이슈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해서 선의 제3자가 보호받았던 케이스, 자, 뭐가 있었냐면 통정 허위 표시,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에 대해서 선의 제3자는 보호를 받게 된다. 근데 시험에 나왔던 것은 선의 제3자가 아닌 것을 고르시했을 때 본인과 수익자, 본인과 제3자라고 하는 거, 이것은 보호받는 제3자의 범주. 한편 선의 제3자라도 보호받지 못했던 것이 어디서 공부를 하냐면은 민법 총칙, 자 이중매매, 적극가담 나왔었죠. 적극가담은 이중매매에 있어서는 그 후에 선의 제3자라고 할지라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7년 동안 5문제가 나왔던 게 이중매매, 적극가담 해서 그런 문제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 얘기는 좀 이따 제3자를 위한 계약할 때도 한 번 더 논의를 하는데 그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는 아까 통정 허위 표시에 있어서 보호받지 못하는 제3자의 범주에 본인과 수익자, 본인과 제3자라는 주제가 같이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실질적으로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 게 사실은 계약 해제 소급표로도 보호받는 제3자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등기라는 개념까지 다 이해를 해야지 가압류 등기도 이해되고 가등기도 이해를 해야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어느 정도 소가 돼야만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 해서 이렇게 보셨고 여기 픽사는 하나 나중에 수정을 해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해지라고 하는 거 장래에 대해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거. 그래서 아까 저거 있었잖아요. 일시적 계약하고 계속적 계약을 따질 때 계속적 계약에서 무슨 문제? 해지의 문제. 그리고 실제 시험 문제 답은 아까 보신 것처럼 바로 장래효라는 개념 하에 합의 해제에 있어서는
부당이득 반환이라든가 손해배상 청구 등은 다 허용되지 않는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가능한데 이자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에서 합의 해제 자꾸 내다 보니까 비교해서 합의 해지. 그래서 아까 문제 중에서 해지 관련 문제가 두 개가 있었는데 결국은 딱 한 가지로 27회 30회 때 합의 해지에서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그 주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계획이 소멸까지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요. 이제 동시 이행의 항변권 등 이어서 가겠습니다.